그래서 우주는 동의 기운과 정의 기운은 아니어서 동을 양이라고 하고 정을 음이라고. 그래서 동의 기운은 움직임, 정은 멈춤. 동의 기운은 발산, 수렴, 분열, 통일, 능동, 수동, 팽창, 수축. 그래서 다시 동의 기운이 시작되는 초동, 동의 기운이 무르익은 극동, 정의 기운이 시작되는 초정, 정의 기운이 무르익은 극정 해서 초동을 소, 양, 극동을 태양. 초정을 소음, 극정을 태음. 이렇게 나뉘어 놓고, 자, 음양에서 사상이 분화되었다라고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데, 이 다음에 지금 자평진전에서 음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오행, 여기에다가 오행을 배치할 수 있대. 오행, 구어, 기중이. 여기에다가 배치할 수 있다. 뭘 배치한다? 오행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수자, 수라는 것은 태음,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태양,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소양, 또 금이라는 것은 소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마지막에 토라는 놈은 토라는 놈은 좀 달리 표현을 했죠. 토라는 놈은 양, 노, 소, 목, 화, 금, 수에 지금 다 썼죠. 뭐 양, 노, 소, 목, 화, 금, 수, 충, 기하고 소, 결. 토라는 것은 양음, 노소, 목화, 금수의 모든 기운이 서로 충기, 부딪혀서 결과물을 내는 게 토다라고 자평진전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상에 오행을 배치했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사상. 소양은, 여기 있죠. 소양은. 소양의 기운은 뭐, 태양은 화. 소음은 금. 태음은 수. 이렇게 자편지에 나와 있고, 이 양과 음 사이에 토라는 게 있는데, 이 토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안에 양도 있고, 음도 있고, 노도 있고, 소도 있고, 목도 있고,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어서, 이 모든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가까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토다. 토.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토라는 것은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딪히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자평전에 이야기한 걸 보면 이걸 조금 더 우리의 현 시대적인 부분으로 명리를 우리가 현 시대에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토라는 것을 이 문구에서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딪혔단 말이야.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가까스로 결과물을 냈으면 또 뭔가 외부에서 딱 건들면 영향을 받으면 쉽게 또 안에서 또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모든 기운이 다 부딪혀서. 그럼 이건 뭐냐면 변화에 엄청 민감할 수 있다. 예민하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막 서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외부에 자극이 딱 오면 또 막 작동을 해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토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걸 벌써 여기서 상징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토는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기운도 있죠. 양과 음은 서로 대립되는 기운이고 노와 소도 약간 대립되는 기운이고 목화 금수는 이 기운들이 합쳐져서 또 이루어졌는데 또 서로 이게 반대되는 어떤 기운이죠. 이 기운들이 다 토는 뭐 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을 양이죠. 양이 있고 이쪽은 음이죠. 음이 있는데 양과 음을 얘는 야 나랑 친구 나도 나 음이 있어 친구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운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는 그 부분이 보면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 가능한 곳은 그 나라 안에 북한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는 나라에서야 정상회담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 중에 택한 나라들이 뭐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안에 미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었죠? 거기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연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반대의 기운을 얘는 토는 뭐 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연결과 중계를 얘는 토는 아주 잘할 수 있다. 모든 기운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연결 중계를 현 시대적인 언어로 조금 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다 풀어보면 뭘 할 수 있다? 영업도 잘한다. 영업.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사주에 토가 있는 사람은 연결 중계를 잘하고 또 이걸 좀 더 말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영업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기운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랑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인기가 좋다. 근데 이 인기는 자기가 뽐내는 인기가 아니죠. 누구든지 와서 얘한테는 기대며 편함을 느껴.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기대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되게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번뇌, 뭐 기반. 이건 뭐 화개살에 근간 화려함을 감추고 있다라는 게 화개라고 하죠. 화개에 기반한 인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막 뽐내서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이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왠지 기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이기니까 내가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고 좀 그런 어떤 화개살에 근간한 인기도 많을 수 있다라고 이 간략한 문구를 보고도 우리는 벌써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자, 사상에서 뭐가 분화됐다? 오행이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를 대부분에서는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요. 명리의 어마어마한 명리 지혜, 많은 선현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 발전되었던 이 지혜의 학문이 굉장히 편협한 학문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물론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금이고 물인 것도 일부분은 들어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이 오행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는 뭐냐면 목을 보면 목에서 소양의 기운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자로 목이라는 오행을 여기다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목을 나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소양의 기운을 표현하는 하나의 명리의 언어로 이 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화도 마찬가지고 토, 금, 수.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평진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정으로 나뉘어서 양음을 배치시키고 또 초동극동, 초정극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 사상을 배치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늘 명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의 변화죠, 변화. 자연의 변화에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변화는 조금 더 표현하면 기운과 그 기운이죠, 기운. 그 안에 기운과 운동성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돼. 이 두 개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목화토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해요. 시간.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조금 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목은 하루라는 시간이죠, 하루. 가장 짧게 하루라는 시간으로 보면 목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자, 어떤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 중에 어떤 게 일어날 때죠? 언제가? 아침이죠, 아침. 아침의 기운을 목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목은 아침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화는 하루 중에 태양, 동의 기운이 가장 무르익은 상태. 그게 이를 상태니까요. 무르익은 상태죠. 그러면 나아지겠죠, 나. 자, 이건 멈추고자 하는 기운이고 수렴통이 수동 수축이 멈추고자 하는 기운이 가장 극에 이를 때 그거는 한밤이겠죠, 밤. 이 밤의 기운이 초정 시작될 무렵은 언제예요? 저녁이겠죠. 그리고 토는 뭐?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그 기운에 다 들어있는 거고 하루로 보면 아침, 낮, 저녁. 그 다음에 또 시간의 단을 1년으로 볼까요? 1년으로. 자, 목은 동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니까 언제예요? 봄이죠, 봄. 화는 그러면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 됩니다. 뭔가의 기운이 시작되는 계절은 봄이고 그 기운이 무르익은 현재의 상태는 여름이고 그리고 그 기운이 이제 뭔가 멈추고자 하고 막 수렴하는 이 기운이 그게 이런 걸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 기운이 시작되는 것은 가을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으로 보면 무슨 움직임, 발상, 분열, 능동, 팽창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은 소년기죠. 그 다음에 동의 기운이 극에 이르는 이 상태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소음은 중년기가 될 거고 태음은 노년기가 될 거고 시간적인 부분으로 하루, 1년, 인생을 보면 이렇게 기운을 나눌 수가 있다. 다시 이 오행에 있는 기운을 우리가 단순히 문자로 이해할 게 아니고 시간의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운동성은 목화, 토, 금수예요. 목은 솟아나는 운동성을 이걸 뭐야? 곡직의 운동성이라 하죠. 곡직. 싹들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 그런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뚫어버리는 게 아니고 바위를 비껴서라도 올라오려고 하는 타협. 이런 어떤 운동성. 곡직의 운동성. 그 다음에 화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이죠. 쫙 태양의 빛이 멀리까지 쫙 퍼져나가는 모습. 마치 산불이 번지는 이 염, 불꽃 위에 또 불이 있는 거죠. 불이 또 계속 붙어가는 쫙 확장되는 모습이죠. 염상. 그 다음에 토는 연결 중계고요. 연결 중계니까 얘는 가색이라고 하죠. 가색. 그 다음에 금은 떨어뜨리는 종혁. 뭔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나무에 있는 물기들이 뿌리 쪽으로 다 빼죠. 빼서 나무에 있는 열매나 잎들이 계속 마르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뿌리가 튼튼해지고 모든 게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흐르는 뿌리에서 뭔가 이렇게 뿌리가 막 발달하는 그런 윤화,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시간과 운동성으로 목화토금수를 이해하면 좋겠다. 왜?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로 나무, 불, 흙, 쇠, 물이 아니고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음양에서 사상이 분화되고 사상에서 오행이 분화되는 모습 속에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목화토금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 불, 흙, 쇠, 물이 아니고 목은 아침이고 1년으로는 봄이고 인생으로는 소년기고 운동성은 곡직의 운동성을 갖고 이런 것들을 목이라고 한다. 화는 낮이고 하루는 낮, 1년은 여름, 인생으로는 청년기 그리고 팍 퍼져나가는 염상의 운동들을 화라고 한다. 토는 연결, 중계, 전환기죠. 다 환절기라고 하고 이런 거 씨앗 뿌리를 거둘색 모든 운동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기운과 기운들을 연결해주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다. 금은 하루엔 저녁, 1년엔 가을, 인생으로는 중년기면서 운동성은 떨어뜨리는 종역. 뭔가 이제 막 성장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이제 결실을 맺어가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종역의 운동을 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루는 밤, 1년은 겨울, 인생으로는 노년기고 모으는 아래로 흐르는 윤화의 운동을 수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행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의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목이라는 게 소년기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연관될 수도 있고 또 곡직,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와 타협 논리가 굉장히 발달될 거고 이런 것들을 목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은 말로 하죠. 말 관련한 부분도 많이 목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봄에 시작되고 시작이죠. 시작이고 뭔가 새로운 기운이 뭐 개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목이라고 표현할 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화는 막 퍼져나가는 거니까 여름이고 청년기니까 일단 화를 보면 활동력이 생각나. 활동력이 생각나.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운동성 그런 느낌이 들 거고 그 다음에 토는 뭔가 연결하고 중개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금은 결실이죠. 결실. 가을이면 늘 우리는 떠는 결실이고 또 말보다는 행동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수는 밤이고 겨울이고 하니까 뭐 휴식 이야기가 휴식. 그 다음에 모으니까 우리한테는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도 모으는 거죠. 머리에다 모으는 거잖아요.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노년기에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노년기에는 이런 휴식 지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게 물로만 볼 게 아니고 지식이나 뭐 휴식이나 이런 걸로 더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초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먼저 우리가 감을 좀 잡아서 문자에 매이지 말고 시간과 운동성으로 이해해야만이 이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폭을 가져갈 수 있다. 넓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